신분제와 유교 사상이 매우 엄격하던 조선시대에도 지금과 같이 여러가지 성 스캔들은 터졌습니다. 관련된 대표적인 예로 연산군이나 어동 같은 유명한 인물도 있고요. 그런데 이보다 덜 알려졌지만 단순한 문란함을 넘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조금은 특이하면서도 놀라운 성 스캔들도 꽤 있는데요. 오늘은 교과서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역사적 사건, 조선시대 때 일어난 특이한 성 스캔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빈봉씨.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순빈봉씨는 왕의 여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조선의 5번째 임금인 문종의 부인이었던 순빈봉씨는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세종대왕을 시아버지로 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군인 세종대왕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사건을 며느리인 봉씨가 저질렀으니 바로 불륜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순빈봉씨의 불륜 사건은 다른 여타 불륜 사건들과 차이가 있었으니 바로 봉씨가 궁궐의 여종과 부도덕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궁궐의 여종이었던 소쌍이라는 이름을 가진 노비와 매일 대식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대식이란 궁녀들끼리의 동성애 혹은 내시와 궁녀들의 관계를 일컫는 일종의 은어입니다. 여하튼 봉씨는 이 소문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는데 봉씨는 여종인 소쌍과 잠자리를 한 적이 없고 소쌍이 다른 노비와 동성애를 저지르는 것을 구경만 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소쌍을 불러서 조사한 결과 봉씨가 자신을 불러 옷을 벗기고 잠자리를 요구했으며 남자와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자기를 희롱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봉씨는 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 봉씨가 소쌍이 다른 여종과 부정한 짓을 하는 장면을 구경한 것 또한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고요. 봉씨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이유는 기록에 따르면 봉씨가 남편인 문종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고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느끼기도 했으며 원래부터 음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 일을 계기로 봉씨는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고 가문에 먹칠을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끝내 자살로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유감동. 수많은 남자들을 홀린 기생 어우동에 비해 덜 알려진 유감동 사건은 어우동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한 기생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조선 세종 때 일어난 이 간통 사건은 그녀와 잠자리를 가졌다고 추정되는 사람만 무려 40명이 지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명의 스펙 또한 얼마나 화려한지 조선을 거의 뒤집어 놓은 성 스캔들이었습니다. 40명 중엔 주로 양반들이 많았으며 전직 영의정부터 시작해 노비 신분의 남성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40명 중에는 정말 나라에서 한 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으로 조선시대의 가장 유명한 정승, 황희의 아들인 황치신이 있었습니다. 또 밝혀진 인물이 40명이었지 그를 통한 남자가 100명은 좋게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어마무시한 스케일의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40명 중 20명만 처벌을 받고 나머지 20명은 아무런 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벌을 받은 20명 또한 제목에 비해 처벌을 매우 약하게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지체 높은 양반 가문의 사람들이 많아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난은 유감동에게 돌아갔고 유감동이 변방에 간비로 보내지면서 사건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유감동 또한 알고 보면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어 단순히 그녀가 부도덕한 여자이다 라고 욕할 수만은 없는 인물입니다. 이유인즉슨 유감동은 원래 신분 또한 양반이었으며 어릴 때는 시를 곧잘 썼고 머리가 총명한 아이였다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결혼을 한 뒤 김여달이란 인물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데 당시 조선시대 사회상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한 범죄자 김여달이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대신 사람들은 유감동이 처신을 잘못한 거라며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원래의 남편에게도 버려지고 친정에서도 버려지며 어쩔 수 없었던 유감동은 자신에게 범죄를 저질렀던 김여달을 남편으로 두게 됩니다. 유감동은 이때 충격이 커서인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데요. 바로 이후부터 자신을 소개할 때 양반의 신분이라 소개하지 않고 나는 기생이다 라고 하며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가 낮춰버리게 됩니다. 여하튼 자신을 기생이라고 지칭하고 오는 사람 막지 않으며 계속 수많은 남자들과 간통을 했다 하니 아무래도 범죄 이후 충격이 커서 막장으로 달려간 것 같습니다. 그녀가 지은 시나 작품들은 작품성이 뛰어났음에도 살아생전 저지른 짓이 올바르지 못했다는 사람이란 이유로 후세에 전해지지 못하고 소멸시켜버렸다고 하니 사건을 떠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사연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방지.
조선시대 세조 때 일어난 이 사건은 앞서 나온 두 가지 사건들과는 또 다른 성스캔들입니다. 명문가의 집으로 시집을 간 이씨 부인은 일찍부터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많은 외로움을 탔습니다. 어느 날 외로움을 이기지 못한 이씨 부인은 자신의 여종이었던 사방지를 방에 불러 식사를 같이 하고 잠자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려 이 부적절한 관계를 10년 동안 저질렀고 꼬리가 길면 잡히듯이 사방지와 이씨 부인의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이 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임금에게까지 상소가 올라가게 되고 세조는 사건을 즉시 조사할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사건 조사 결과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바로 사방지의 모습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긴 머리하며 생김새, 옷차림 등이 분명 여자였는데 옷을 벗겨보니 사방지의 몸에는 남성의 그것이 달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남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생긴 것이 여성들의 그것 같아 보이기도 해서 남성과 여성의 그것을 합쳐놓은 듯한 모습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사를 할수록 충격의 연속을 달리게 됩니다. 사방지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여자아이로 자라왔는데 이유는 어릴 적 요도가 밑에 달려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사방지를 쭉 여자아이로 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다른 여성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후천적으로 남성성을 깨달은 뒤 남성과 여성, 성 정체성을 모두 가진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방지는 이씨 부인 이전에도 여승, 내시, 어린 여자아이, 심지어 자신의 고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금인 세조는 사방지와 이씨 부인에게 이렇다 할 벌을 내리지 않고 이씨 부인 집안에 이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라고 맡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씨 부인의 시아버지가 나라에서 매우 명망 높은 사람이었기에 심한 벌을 내리지 않고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이씨 부인의 시아버지는 사방지를 집안에서 내쫓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시킵니다. 하지만 후에 시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씨 부인은 사방지를 다시 집에 불러들였고 또 부정한 짓을 저지릅니다. 결국 사건은 사방지를 멀리 귀양 보내며 마무리됩니다. 남녀 할 것 없이 사랑에 빠졌던 사방지는 요즘 시대의 말로 간성, 즉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둘 다 가져 남성의 신체, 그렇다고 여성의 신체, 그 어떤 정의에 규정되지 않은 매우 희귀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당시에는 그런 사례를 보고 들은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도 없었으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던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유감동, 사방지, 순빈봉씨, 조선시대 절대 평범하지 않은 성스캔들, 정말 하나같이 정상적인 사건이 없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받아보길 원하시면 중앙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